삼성 SDI도 ESS 수주 성공, 북미에서 역대 최대 1조 원 잭팝.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이게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와 가지고 저도 이거 부랴부랴 준비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넥스테라 에너지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를 대규모로 납품한다. 6.4기가와트시고 이게 북미 전체의 11.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1조 원에 달하고요. 그래서 한국에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 SDI가 ESS 배터리 대규모 납품 소식을 전한 겁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건 고무적인 겁니다. 의미가 크고요. 넥스테라 에너지에 지금 ESS 배터리 공급하는 거고 북미 전체 11.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 그리고 1조 원에 달한다. 현재 이거는 계약이 막바지 조율 작업이고 수주가 끝나고 나면 국내 기업이 수주한 물량 중 사상 최대치다. 이게 그리고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LFP가 아니에요. ESS가 지금 어제 하나증권 리포트에서 뭐라 그랬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산 LFP가 지금 ESS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배터리가 이거 값비싼 NCA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이 얼마나 비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넣으면 NCA는 누구야? 삼성 SDI. 거기에 들어간 양극재는 어디예요? 아시죠? 예. NCA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그 배터리셀을 적용한 3톤 배터리 박스 SBB 1.5. 이게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셀을 넣어요. 그럼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죠? 그리고 인터배터리에서 이거 다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삼성 배터리 박스는 에너지 저장 장치 최고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다라고 지금 기억나시죠? 제가 인터배터리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인터배터리에 나온 내용들이 하반기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SBB는 제품 모듈 탑재 일체형 배터리 솔루션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배터리 화재 특화, 소화 장치, 폭발 방지, 정전 대비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 있다고 했고 안전성까지 잡았다고 했고 혁신 기술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터배터리 가보면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뭐 4680, 4695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마다의 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에코프로는 포스코는 리튬 그 한 번에 생산해 가지고 모든 2차 전지 소재를 다 밸류 체인으로 갖고 있다 이거 했고 그다음에 3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 ESS 제품들을 모두 다 내놨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었죠. 나오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수주가 되잖아요. 현재 AI 업계는 왜 그러냐면 이건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각국의 전력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설비소를 만들고 있죠. 왜? 탈탄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ESS 그 담아야 되니까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이거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저희 채널에서 연초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AI 반도체 보다가 놓치면 변압기 봐야 되고 변압기 놓치신 분들은 태양광 보시고 원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ESS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교보증권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돼서 수주가 나오는 겁니다.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석탄으로 이걸 안 됩니다. 전력을. 왜냐하면 탄소 때문에. 그럼 친환경을 써야 되는데 최대 약점은 뭐예요? 날씨죠. 이게 뭐예요? 비 오고 바람 안 불면 이거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이 ESS가 필수라는 거예요. 올해 79억 달러, 10조 9천억 원 규모인 미국 ESS 시장이 2030년도에는 187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ESS 시장이 연평균 10.8% 성장세를 보이면서 금액으로 향상하면은 뭐 이제 2035년도에는 106조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성장하는 시장이죠. 과거 삼성 SDI가 근데 여기 안 하고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2018년도까지는 ESS 시장에서 50%를 가지고 있던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면은 차박하시는 분들도 요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배터리들. 근데 이제 장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중국산이에요. LFP. 왜냐면은 가격 전술로 밀고 들어와 갖고 이게 삼원계하고는 이게 단가가 그 당시에는 안 맞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만든 SBB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제고했겠지만 품질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밀려갖고 50%의 점유율이 4.9%까지 밀려왔었어요. 빈자리 CATL, 비아디, EV가 지금 치고 들어왔었는데 지금 북미 대다수는 ESS 중국산이기 때문에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2026년도까지 미뤄진 것도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부 다 중국산으로 채워져 있는 ESS 시장을 미국에서도 단번에 잘라가지고 이거 대체할 수 있어라고 하면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도 전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유예를 해주고 그 시간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ESS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관세가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가 이제 올해인데 비전기차용 즉 ESS는 7.5에서 25% 상향시켜 놓은 걸 미루는 이 유예시켜 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시간을 주는 거고 그 시간에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던 걸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이에 기회가 온 겁니다. 왜? AI빨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제재의 고품질 삼성 SDI 또 SK온도 있을 거고 LG에너지솔루션도 있을 거예요. 중국 제재 들어가니까 이제 결국에는 써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걸 써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떨어지니까 그럼 한번 만나볼까? 좋네, 혁신 있네, 이렇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터배터리 SBB 삼성 배터리 박스가 굉장히 주요했다고요. 이거 3원계를 쓴 만큼 에너지 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많이 하겠죠. 성능이 좋겠죠. 그리고 전력망에 연결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대요. 그럼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LFP가 싼 것도 있지만 설치 비용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은 설치 비용을 줄여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메리트를 가격적으로 준 게 강점이고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소화 약재를 분사하는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재에 약하다는 3원계 배터리의 그러한 약점도 보완을 했다. 라는 거죠. 에너지 밀도 높여, 그리고 성능 좋게 해, 그 다음에 설치 비용 줄여, 많은 배터리를 집약적으로 넣을 수 있게 해줘, 거기다 위험도도 줄여. 이게 SBB라고 했고 이게 인터배터리 딱 쫙 전시가 돼 있었어요. 자, 이번 수주가 성공을 하게 되면 SDI 몸값은 더 올라가고 국내 배터리 3사들을 찾는 곳들은 많아질 겁니다. 왜? 레퍼런스가 쌓여야 되는 거죠. 무경력자가 아니라 경력자가 되면 이직이 쉬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경력이 대단한 경력이 쌓이게 되고 큰 경력이라면 이직할 때 눈높이를 맞춰도 되는 거죠. 25% 지금 관세 등에 의해서 뭐예요? 2026년부터 이제 ESS 중국산 관세 붙잖아요. 25%.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생기겠죠. 이렇게 설치 비용 줄이면서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여러 가지로 제고를 했는데 거기다 얘네들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 수주 물량들은 2025년, 2026년으로 가면 갈수록 SDI를 찾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계약하여 나오는 거는 2025년, 26년이니까 지금부터 아마 계약을 하려고 이제 물밑 작업을 할 거라고요. 얘네들은. 만든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구축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건 SDI 한 곳의 이슈가 아니라 LG엔솔이나 SK온 3사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기술력을 이미 인터배터리에서 각 사들이 전략 제품으로 앞에다 밀고 있었다니까요. 가보신 분들도 아시고 제가 전해드려갖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삼성 SDI는 뭐야? ESS용 생산 라인은 미국 부축 공장에 함께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NCA와 더불어서 LFP 라인까지 함께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3원계뿐만 아니라 그래 필요하면 우리가 LFP도 해줄게 이겁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다양해. 우리는 NCA를 통해 갖고 고품질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할 수도 있고 LFP를 통해 갖고 해달라 그러면 이 라인도 해가지고 해줄게 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삼성 SDI는 이제 발표를 하죠. 이 수주에 대해서 아직은 확인이 어렵다. 내용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공식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 계속 말씀드려요. 2024 인터배터리 복귀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 나왔던 신기술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각사들이 주력했던 거 4680, 4695 그러니까 원통형 큰 것들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시스템들 그리고 ESS였다. 이런 부분이 주요했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ESS 시장 확장과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들려온 거죠. 기술력 우리 좋아요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수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중국이 제일 잘하고 모두 장악했다고 하는 글로벌 ESS 시장에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그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테슬라도 쓴다는 LFP 중국산 여기 시장에 무려 한 번에 11%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들어가는 게 삼성의 3원계 지금 ESS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들어가게 된 건데 의미가 큽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테슬라 ESS 매출 증가는 향후 테슬라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테슬라한테는 좋은 건데 현재 테슬라 ESS는 중국산 LFP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는 관련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뭐예요? 관련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3원계 ESS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의미가 있네. 이제 관련이 있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하고 관련이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이 ESS하고 우리는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뭐라 그래요? 지금 세계 ESS 시장은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천하인데 미국이 지금 관세 이거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 한국 제품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가격이 쟤네들이 올라가는데 굳이 저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혁신 기술상을 수상한 물론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지만요. 이런 거를 가지고 왔는데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빠진 국내 배터리 업계의 ESS가 구세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 모두 진입할 수밖에 없죠. 이 시장이 커지는데 여기 한 군데에다 어떻게 다 받아요? 다 감당도 안 돼요. LG엔솔은 그리고 이미 했었어요. 이거 한화큐셀하고 4.8GWh 규모의 ESS 배터리를 수주해갖고 이거 이미 연초에 나왔었잖아요. 북미 점유율 증가랑 신규 수주는 이제 3사를 통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LG엔솔이 르노 셀투팩 LFP 공급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이거 규모 1조 몇천억이에요. 이것도 커요. 추정치입니다. 1조 몇천억은 제 추정치입니다. 중국이 잘한다는 LFP 시장, 그것도 유럽 시장에 진출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북미 쪽이 이제 우리 기업들이 ESS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그것도 3원계로 진출을 해. 기술력과 밀도와 그 다음에 설치 비용 절감, 여러 가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럼 뭐야? 이거는 없던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LFP 안 하고 있었는데 생긴 거니까 없던 매출인데 누군가는 그 매출을 뺏기는 거 우리는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LFP 시장에서 그렇게 뺏어와요. 경쟁력을 인정받은 사례고, 그렇게 잘한다던 시장을 우리가 뺏어오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잡고 있는 ESS 시장 역시 관세가 부과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떨어지는데 맞춰가지고 우리 시장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제품군,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엔 뭐예요? LFP 시장 강자의 파이를 우리가 뺏어오는 겁니다. NCM이나 NCA 같은 3원계 영역은 또 뺏기지 않는 거예요. 또 ESS 시장까지 파이를 늘려간다면 이거는 그냥 각자 판단하면 되는 거죠. 누가 이득일지는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담. ESS는 연초부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었고, 이거 산업으로 진짜 야간 라이브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3개월 법칙.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복기를 해보니까 나온 서정덕TV 3개월의 법칙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